중국이 또 한 번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중국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대만과 필리핀은 물론 한국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국 남중국해 근방에서 벌어진 최악의 원유 유출 사태 감추기에 급급한 중국 정부의 추악한 행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악수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 정부.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 사면임을 위해 중국 정부는 치적을 강조하고 잘못을 감추는 일을 반복. 시진핑 연임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도 봉쇄가 진정되지 않고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봉쇄가 이어지자 이를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판단, 방역 업무는 전진하지 못하면 뒤로 밀리는 일이라고 언급. 지금 코로나 방역에 힘을 다하고 있는 중국 당국을 치하하며 동시에 중국 시민들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요청이 아니라 강제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만을 향한 군사도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라는 중국 싱크탱크의 분석과 미국 워싱턴 정계의 분석이 나올 만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대만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 대만은 중국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만이 가진 무기인 반도체를 볼모 삼아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만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을 견제했죠. 미국 역시 대만의 의회 의원들을 포함해 각종 무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으며 대만의 미국 특수부대원들을 파견, 대만 군인들을 훈련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다가올 대만 전쟁을 대비하고 있죠. 남중국해 도발 역시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섬을 지으면서 남중국해 일대를 자신의 영토로 병합. 베트남과 필리핀 등 남중국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국가들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투앙 부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섬에 대해 군사화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알리며 지금 현재 중국의 군사기지화 속도가 예상 이상이라는 점을 언급.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에 상설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했죠. 베트남은 이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국이 과거 남중국해 관련 국가와 맺었던 행동준칙 COC 협상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예전 중국이 아세안 국가와 맺었던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DOC의 연장선상인 행동준칙 COC는 아직도 효력이 있는 조항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무기고를 비롯 경납고와 레이더 시스템 등 다른 군사 인프라까지 설치하며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더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은 시진핑의 사면임 선언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내치를 통해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밖으로는 군사기지와 병력을 확충해 남중국해를 비롯 중국과 분쟁이 있는 곳을 무력으로 병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죠. 더 이상 미국과 유럽 등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빠르게 계획한 바를 이룰 것이라는 시진핑의 권력 유지 야욕에 많은 이들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내부와 외부를 단속하며 중국 권력을 유지하려던 시진핑에게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중국 화물선이 외국 유조선과 충돌 기름이 대양에 퍼졌다는 비보가 들려온 것이죠. 식품과 트럭, 원유 등 다양한 물품을 실은 중국 화물선 따파이로가 외국 유조선과 충돌한 것은 지난달 새벽에 물품들을 푸강호항에서 라니로 운송할 계획이었던 따파이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운행 중이던 라이베리아의 유조선과 충돌. 라이베리아의 유조선과 따파이로에 들어있던 대량의 원유가 해역에 퍼진 것입니다. 따파이로가 밤중 운행하던 도중 부주의하게 선박을 운행하다가 라이베리아 유조선과 충돌한 것이죠. 선원 9명은 충돌 직후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행히 타이동 해양 경찰인 해순대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와 중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 9명은 다행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라이베리아 유조선은 싱가포르를 출항해 한국으로 향하던 배로 유조선에 실었던 기름은 한국에 전달될 예정.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면서 중국은 한국은 물론이고 남중국해에 엄청난 오염을 일으킨 것입니다. 따파이로에도 6만 7천 리터의 경유와 휘발유가 담긴 33개의 오일 탱크가 실려 있었고 이번 충돌 사고로 물에 잠겼기에 오일 탱크로 인한 해양 오염이 예측되는 상황. 실제로 사고로 인해 번진 원유는 지역 일대 해양을 오염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은 사고 당일 직후 외부로 일절 전달되지 않았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 소식에 대해 쉬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짧게 한 줄로 이 내용을 보도하거나 원유를 담은 선박에서 어떠한 원유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중국 정부가 강하게 내용을 규제한 것입니다. 진실이 알려진 것은 대만과 필리핀 등 남중국해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 의해 밝혀진 것이죠. 분명 수중에 잡혀야 할 물고기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썩은 물고기가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결국 어부들이 사건 중심지로 가서야 비로소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충돌 지점은 홍콩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남중국해 수역으로 원유는 해류를 타고 흘러 필리핀과 하이난까지 흘러들어가 수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당일 이 소식을 외부에 알리고 원유 제거 작업에 다른 국가의 참여를 권유했다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나 중국이 사고를 감춘다고 정보 통제를 하는 바람에 원유가 번질대로 번져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죠.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과 원유로 인한 해양 오염으로 인해 졸지에 대만과 필리핀은 해양 오염의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원유를 제거하기 위해 제거 선박을 보내고 싶어도 중국 관할에 있어서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뒤늦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중국 인원을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유로 인한 피해는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까지 미치는 상황이죠. 해류로 인해 번진 원유는 해상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대만과 필리핀은 중국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모렴치함이 도를 넘었다 고 규탄하는 한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역시 지나친 처사에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중국 항구 도시들 역시 이번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데요. 하이난 성 주변 싸냐시의 경우 밀려오는 원유 덩어리로 인해 어업에 나선 주민들이 곤욕을 치렀고 산토우시에서 양식업을 하던 주민들은 졸지에 양식 물고기들을 폐사 처분하는 등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 쌓이던 중국 내륙 주민들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과거 산둥성 칭다오 앞바다에서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심포니 호가 화물선과 충돌해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때에도 중국 해사국은 뒤늦게 원유 유출을 주변 국가에게 통보했죠. 가장 최악은 보아이만에서 발생한 해상 유정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를 통해 보아이만 유출 소식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졌으나 당국은 이에 대해 말 바꾸기는 물론이고 사실 부인까지 하며 진실을 덮으려고 했으나 증거자료가 드러나면서 결국 유출 사고를 시인했죠. 이때 당시도 중국 해양 석유 CNOOC 측은 기름 번진 해역은 200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해역이고 10톤 이하의 기름만 보아이만에서 번졌을 뿐 내부적으로 이를 다 처리했다는 통보를 했죠. 하지만 전모를 밝힌 것이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어패류 폐사 등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어서 실제로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소규모 피해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죠.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 어민들의 폭로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40해리, 약 89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둥성 창다오 현수모 씨의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은폐와 정보 왜곡이 일상인 중국답게 실제 사건의 피해는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상황 특히나 시진핑 사면임을 위해 어떠한 과실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중국의 현 상황을 보면 주변국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거 태안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한국은 즉각적으로 중국 당국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과 대조되는 행위라 할 수 있죠. 한국은 태안 유출 사고 직후 수습을 위해 대규모 방제 작업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들 도움 끝에 안원래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안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행동 덕분에 세계 많은 환경단체들은 한국이 보여준 재빠른 행동과 솔선수범,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 노력의 기록을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하자는 운동이 등장할 정도였죠. 한국과 달리 거짓말로 사실을 덮으려는 중국의 추악한 행동 때문에 많은 국가는 물론이고 자국 국민들조차 고통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원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최악의 행보만 거듭하는 중국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